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발간된 대신증권 리포트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반 지주회사들 말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한 기업이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진짜 미스터리합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 소외받던 특정 섹터에서만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흔한 업종 순환매라고 치부하기에는 자금의 흐름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강렬합니다. 도대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본 걸까요? 피부에 확 와닿게 숫자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에서 무려 87조 7천억 원 이상을 내다 팔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반 지주회사들에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체 시장 비중의 2.2%밖에 안 되는 작은 파이에 엄청난 돈이 집중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1조 9천억 원이라는 지주사 순매수 금액 중에 무려 88.1%가 딱 7개 기업에만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개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인 매수 규모 1위를 차지하며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바로 SK입니다. 왜 하필 SK일까요? 첫 번째로 짚어볼 핵심, 바로 기업의 복잡성 해소입니다. SK가 왜 뜨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냉정하게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투자자들은 SK를 몸집만큼 공룡처럼 무겁게 느끼고 꽤 오랫동안 기피해왔잖아요. 산하에 아무리 알짜 자회사들이 많아도 지주사 자체에 선뜻 손이 안 갔던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SK를 피했던 진짜 이유, 바로 이 세 가지 꼬리표 때문이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높은 부채,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지배구조, 그리고 돈을 쏟아부은 만큼 빨리 돌아오지 않는 답답한 투자 회수율 말이죠. 펀더멘털만 믿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대대적인 전력적 매각과 부채 감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핵심 자회사 중 하나였던 SK실트론을 두산에 전격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무려 4조 원대로 평가받는 이 엄청난 빅딜을 통해 SK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지주사의 묵은 빚을 털어내는 데 쏟아붓습니다. 과거의 꼬리표를 끊어내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결단이 시작된 거죠. 이런 과감한 군살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리포트에 따르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면서 SK 별도 기준 순차 입금이 2025년 말까지 무려 2조 3천억 원이나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짓눌러왔던 빚더미가 뚜렷하게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딜레버리징 전략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숫자가 증명해주는 셈이죠. 세 번째 섹션, 그룹의 명운을 건 AI 인프라로의 피벗입니다. 빚을 줄였으니 이제 미래로 가야겠죠? SK 에코플랜트의 변화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옛날 그 전통적인 건설사 이미지는 완전히 버렸어요. 반도체 모듈 기업인 SN코어와 산업용 가스를 다루는 SK 에어플러스의 역량을 흡수하더니 4천억 원을 투입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 건축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청사진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울산에서 아마존 AWS와 함께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빅테크 인프라를 직접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입증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말 기발하고 똑똑한 아이디어가 하나 더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엄청난 열기를 어떻게 식힐까요? 놀랍게도 LNG 기화 과정에서 버려지는 아주 차가운 바닷물을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효율은 잡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 아닙니까? 네 번째 섹션, 이 해설에 숨겨진 진짜 보석인 AI 전력망 밸류체인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다름 아닌 전력입니다. SK는 이걸 일찌감치 간파하고 2022년에 SMR 선도기업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를 쐈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손잡고 2024년 미국 현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상용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어제 오늘 급조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인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자, 여기서 거대한 퍼즐이 딱 맞춰지는 완벽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SMR을 통해 막대한 전력을 뿜어내면 SK 에코플랜트가 그 전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가 그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를 꽂아 넣습니다. 전력 발전부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칩 공급까지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걸 그룹 내부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완성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드디어 밸류에이션 격차를 해소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긋지긋한 복잡성과 부채라는 꼬리표 때문에 SK는 순자산 가치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받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려 74%까지 후려치기를 당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대신증권 리포트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배구조가 이렇게 깔끔해지고 재무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금 이 거대한 할인율을 41%까지 줄이는 게 지극히 합당하다고요. 만약 이들의 거대한 AI 밸류체인이 시장에서 온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할인율 격차가 메워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포트는 현재 대비 무려 75%의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제시하며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꽂아버립니다. 이 모든 구조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숫자로 표현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지주사 주식을 벌써부터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장은 마침내 이 거대한 공룡이 가장 완벽한 AI 전력망 플레이어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랠리의 서막은 아직도 대중의 시선 밖에 꼭꼭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